안녕하세요. 전남스타의 차장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저 혼자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찌 보면 문자 메시지 하나 띡 보내가지고 이렇게 모이신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늘의 이 모임이 한국 정치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모임 자체가 정말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오늘 모임을 두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까? 여기 혹시 임영웅 씨 콘서트 보려다가 잘못 길 찾으셔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라 오늘 저희 이준석 대표와 천하영이 퍼플 콘서트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축제 분위기죠. 근데 제가 또 찬물을 뿌리는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개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저희의 장소와 관련된 터무니없는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말도 안 되는 비난, 인신공격 이런 것들 계속 보다 보면은 무슨 학업이 안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온갖 막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내가 이준석 대표를 나라도 좀 지켜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그 생각을 조금 엉두르십사라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권력에 정말 자신 있게 맞서다가 탄압을 받고 또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은 소신을 지키는 그런 서사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모인 우리와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맹목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탄압을 받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게 항상 옳거나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은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고 가장 앞서 싸운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느냐보다 결국은 누가 얼마나 좋은 정치를 하고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거 쓴소리도 어찌 보면 약간 습관이 된 게 이게 좋은 날 와가지고 하다가 지지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모임이 이준석 대표가 탄압받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진상정이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 정말 소중한 모임이 개딸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말씀에 드리는 그런 어떤 기후 같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누가 동원을 한 것도 아니고 산악회에서 버스를 불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를 조금 더 낫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우리 보수 진영을 조금 발전시키겠다고 모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정말 훌륭한 모임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다가도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확고하게 이렇게 주류가 되고 권력을 잡고 나서 이런 얘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조금 이런 쓴소리나 당부의 말씀이 약간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근데 주류가 되고 나면은 늦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소위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개혁의 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주류가 되고 나면 브레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쓴소리가 조금 이르다라고 느껴지시더라도 정말 우리의 모임이 새로운 바람이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내로남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나 아니면 환호나 정치인 지켜달라 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천하람이라고 하는 정치인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안 좋아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제가 내로남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은 저를 좋아하시더라도 제가 하는 정치적인 행보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작정하고 차분함을 이렇게 하는 역할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막 저는 왜 저러냐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이 모임이라는 것을 잘 바꿔나가자. 한 명 한 명이 사명감을 갖자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보셔도 제가 전남 순천에서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자랑스럽고 지지받을 만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정치하면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산 넘고 물 넘고 이 자리에 와주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헛박수 국회의원 하은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기분입니다. 정치인이라서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일 행상을 하셨습니다. 과일 가게 옆에 붙어있던 단칸방에서 자랐던 기억, 내 가족이 3-4평 남짓한 곳에서 옹기종기 붙어서 나눴던 옹기, 자랑스럽고 애틋하게 그 기운을 기억합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과일 행상집 큰딸이 승무원이 되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견고한 명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 없고 빽 없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 간명한 믿음이 깊은 절망을 뒹굴고 있던 저를 매번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믿음이 거세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공정의 사다리는 좀처럼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분들께도 묻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를 멍하니 보내다가 어두운 밤을 맞는 청년들께도 여쭙습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국회에 있으면 이 말을 잊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서로의 말꼬리 잡고 내로남불 살에 뒤지고 그렇게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 오로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렇고 그런 국회의원이 되기 십상입니다. 요즘 제가 의정활동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의 지난 4년은 어땠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시작은 정치 잘 모르던 초짜의 좌충우돌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가치를 부풀려서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별로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면 깊은 자책도 했습니다. 300명 중 1명,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대단치 않은 4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했던 4년이었습니다. 첫 대정부 질문, 첫 유세연설, 첫 전당대회 출마. 서툴고 창피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저를 지탱한 건 한 줌의 오기였습니다. 승무원 출신이라고, 전문대 나왔다고, 작은 기업 대표였다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철없는 마음일 수는 있지만 저희 임기 초반 몇 년을 지탱한 것이 이 오기였음을 꼼짝없이 고백합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진지하게 됐던 것은 한두 해가 지나서입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이 되면서 정치인의 한복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과장 조금만 보태면은 비바람 정면으로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오는 비바람보다 뒤에서 날아오는 물통이 더 아프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장 예약. 지금은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당시 얼마나 많은 만류와 비난을 받았는지 그 후과가 이렇게나 모질 줄 알았더라면 사실 저도 별 수 없이 옳은 척하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했던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청년들의 사랑을 한껏 받을 수 있음을, 유능한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감없이 확인했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그분들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눈빛처럼 열정과 기대로 가득 찬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하길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일말의 후회는 가당치 않습니다. 돌아보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입니다. 저는 그저 조금 비겁하지 않고 싶었고요. 조금 치사하지 않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나니 이제 저에게 정치란 다른 의미의 무언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저의 오기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니라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눈물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새로운 보수의 정치, 그 가치, 비겁하지 않는 정치, 제가 물렀으면 이 모든 것이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꼴 못 보겠습니다. 탐욕과 비겁함이 승리하는 꼴, 지금까지 본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누가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께서, 여러분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때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권력을 향한 저 추잡한 탐욕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줌의 용기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왔던 우리의 자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분들의 열정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 허은하는 성역 앞에서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용기 있게 보수답게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끊임없이 되묻고 또 새기겠습니다. 제가 떠나온 과일가게 옆 단칸방의 그 온기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당하게 달리겠습니다. 소신 있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용인의 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와는 달리 지방자치로 정치에 입문을 한 사람입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가 2014년이었으니까 올해로 꼬박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베테랑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과언이겠죠?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한 가지 느낀 점을 꼽으라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것이 중앙정치라면 지방의원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벌레가 먹지는 않았는지, 이파리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대구 속의 나무들이 어떻게 시들어가고 있는지, 왜 대구의 정치가 변질되고 있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보내도 대구는 보수 정치의 온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보수가 잘 될 때는 보수가 잘하니까 승리의 기점이 되어서, 보수가 힘들 때는 보수가 힘드니까 여기서만큼은 밀어주자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미우나 보루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보수를 지지해준 곳이 이곳 대구라는 곳은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혹자는 작동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며 비아냥거리지만 많은 정치적 역정에도 이곳 대구가 보수를 밀어준 것은 대구 시민들의 굳센 대구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의 대구에 만족하십니까? 전국 8개의 대구 도시 중에 자살률 1위, 익히 알려진 1인당 총생산 GRDP 꼴찌, 서울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가중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 국가가 매기는 사회안전지수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자치구가 있는 도시,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도시, 최저임금 위반율과 영아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시, 그리고 가구소득과 혼인율이 가장 낮은 도시. 대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표를 내어준 그 대구의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아니요 잡아놓은 물고기도 아닐진데 밥값과 표값을 해야 할 대구의 정치인들이 그들이 받았던 그만큼의 성과를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일들을 외면한 채 때만 되면 당권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결선 부른 권력에 일찌감치 줄을 서고 정적을 쫓아내기 위해 옆판장에 이를 올린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받았던 대구의 정치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잠시만 시계를 재작년으로 돌려봅시다. 이곳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어떤 한 30대의 젊은 청년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내려드리면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탄핵의 감을 건너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수 정치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중진의 한 의원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짓자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그가 도약하고자 했던 무사주의와 태평주의, 안일주의를 가진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나라의 길에 자유와 평등을 고민했던 젊은 청년은 보수정당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세웠는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지, 누가 친민인지 경쟁하는 구태가 대구 정치의 전광판이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구가 선택했던 젊은 그 당대표는 보수를 비토하게 바빴던 20대의 절반을 보수정당 지지자로 만들어내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습니다. 대구가 그를 당대표로 선택했던 그때 정권 교체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대구의 선택이 당과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걸핏하면 수행원들을 몰고 대구를 찾아 악수하고 사진 찍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말을 즐겨온 젊은이들로 서울시장이 북적북적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대구의 미래여야 합니다. 한 해 20대 청년 6,500명이 대구를 떠나 상경할 때 40세 이하 경북도민 1만 5천 명이 고향을 등질 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모르쇠 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대구의 못난 정치 때문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구의 정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년 전 지방의 한 어떤 농부가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키워내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 고창의 일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뻗어나온 줄기의 길이만 무려 4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비결을 묻자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m 떨어져서 물을 줬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물을 줘서 뿌리가 멀리 뻗도록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이 키워낸 포도나무도 고작 50여 송이를 맺습니다.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해충에 썩어버립니다. 잘 크면 잘 큰다고, 식으면 식은다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혹독하고 모질게 키워내야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구의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그렇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멀리 뿌리내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모질고 영리한 농부가 되어주십시오. 온실을 걸어내고 찬바람을 맞게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식은 나무들로 가득한 정치라는 숲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제가 요즘 한 달 있으면 나이가 한국 나이가 40이라 가지고 요즘 호르몬계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잡을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예. 근데, 방금 하람이가 하는,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하람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람이를 대할 때 예찬이 대하지 해야겠다. 동등하게 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 다 아끼는 후배 정치인들이고, 정말 어느 위치인지 있던지 간에 각자 평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기면도 언급했지만은 이 엑스코라는 공간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엑스코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을 썼을 때의 느낌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었고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고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같은 공간에 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저도 약간 변해 있던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만큼 희망만을 얘기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누군가는 저한테 한이 많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한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진단했던 것처럼 어떤 타인에 대한 분노라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하면서 2년 임기였는데요. 1년 하고 이제 쫓겨났는데 그 나머지 1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한이 많이 느껴지면서 제가 오늘 연설문을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시간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려고 든다 하더라도 저희는 악당들을 무찌르고 더 강해서 서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엑스코에 섰을 때 저와 같이 왔던 사람들 채 10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김철근 실장님 여기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또 지금 어디선가 실무를 보고 있을 박유아, 박종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홍준현 의원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긴 하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제가 감사하고 싶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열거하진 못하겠지만은 다 그때 소수 정의의 주인공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놓고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제가 인원을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보다 2년 전보다 한 100배는 강해져서 온 것 같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은 앞으로 2년 뒤에는 얼마나 커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었는데요. 대구 얘기해야겠죠.
대구에 제가 요즘 몇 번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지금까지 대구에 많이 무심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 새에 정말 고관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구 경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사치일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가는 대구의 미래를 보면서 어느 전몰자 가족에게는 상처일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까지 되짚어가지고 대구를 찬양하기에는 저는 마음이 좀 아려옵니다.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까지 더듬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를 이야기가 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까지 언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대구가 그 뒤로는 계속 끝없는 쇠퇴를 경험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멀찍이 오래전의 과거를 칭송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위대함을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싸가지 없게 대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 대구의 위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막말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쓰기 쓴 쓴말, 그걸 고언이라고 할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한테 모멸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위생 상태를 지적하고 메뉴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호통치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눈물 쏙 빠지게 훈계하는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은 대구의 위기에 대한 직설적인 논의도 오히려 젊은 세대는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구에 오면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가서 손 한번 흔들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들이 그만큼 대구를 얕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 엑스코에서 보수 정당을 바꾸고 대선 승리를 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대구 시민은 저에게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셨습니다. 저는 관성에 따라 가지고 과거를 찬양하고 박정희 공항을 만들겠다던 상대 후보와 다르게 정말 싸가지 없게 저는 탄핵의 강을 넘자고 했고, 저는 그분들께 약속했던 대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 약속을 지킨 실적을 가지고 오늘 2년 만에 그 다음 단계의 제안을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큰 전쟁에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하나만한 대구 상가 대신 오늘부터 대구의 정치를 미래로 좀 시각을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모실까? 아니면 정권을 그래도 무작정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초점을 꼭 다시 미래로 돌려가지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2년 전에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밀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적어도 말만 앞세우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치인과 다르게 저는 약속한 걸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는 이번에도 대구와 경북을 미래로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우선 대구의 미래는 절대 나머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따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요즘 매번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면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어떻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아야 할 메가서울 이슈가 왜 정작 경기도가 아닌 TK 지역에서만 긍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고민과 대구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괜히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구와 경북이 미래를 바꾸는 것은 매번 선거에서 정권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표를 기여했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는가, 경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삶이 힘든 것이 탄핵 때문이라고,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가 경북이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교도 한 번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들의 안보상의 패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은 수출이나 투자 측면에서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과거의 한미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수트랙으로 가져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미국도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적 이익은 찾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 하나를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오히려 미국에 우리 기업이 수십조를 투자하는 약정을 하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외교가 해외에 수십조의 투자를 약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 욕구로 후한 대접을 받고 황금 마차를 타는 그런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외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해외에 약속한 수십조의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구미의 LCD 공장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배터리 산업으로 재투자되었어야 하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구미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구미의 시민들은 그 자리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길 바랐을 것이고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은 그렇게 쓰여야 하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미 해상단지가 쇠퇴하고 대기업이 생산 기지를 꾸준히 해외로 이전할 때
수십조 원의 해외 투자 약속하고 좋은 만찬을 대접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대구 경북의 이해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입 밖으로 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구 경북의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이 자부심을 가지는 안보에 대한 관점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됩니다. 오늘은 고 최수근 상병이 안타깝게 예천의 대민 지원을 갖다가 사망한 지 130일이 된 날입니다. 시험관 시설로 태어난 어느 집의 귀중한 자식인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추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해병대에서는 19,000여 명의 병사와 9,000여 명의 간부들이 철통같이 국가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정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에 초대되어서 해병대에서 아들이 복무 중인 어느 부부와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수근 상병의 일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분 가족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가족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반감을 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진 해병대 공부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가를 침투하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는 부모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나날이 성숙해가는 아들의 늠름한 팔강모 쓴 모습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 마음이 19,000명의 해병대 용사들과 간부들의 가족들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48만 대군의 가족 누구라도 알아보고 있을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입으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기세로 전쟁 준비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안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해병대 용사의 안타까운 죽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진정성, 그리고 장교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던 한 군인의 명예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진정성과 용기가 없다면 전쟁 불사의 그 기세라는 것은 용렬한 hil부지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비전투력과 장교로서 얼마나 더 근무할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정치에 깊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포항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포항 출신으로 호러머니 밑에서 자라서 바로 옆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법을 공부하고 대한민국의 해병대 장교로서 평생을 공부해온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포항 사람들이 그리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공감하고 털어내주지 못한다면 어떤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까?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항미동맹을 살피고 황금마차를 탄다 한들 유사시에 가장 선봉해서 상륙작전을 펼쳐야 할 해병대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킨단 말입니까? 천안함 호칭과 영등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우리 병사들의 아픔을
매번 입 밖에 내어 추모하는 사람들이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데 유독 인색한 것은 천안복침과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의 소행이고 민주당 계열의 일부 인사가 부적절한 언급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혹시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은 어떻게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의 교육을 얘기해 보십니다. 대구가 교육도시 소리를 들어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영광보다는 지금 대구의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은 수성구 정도의 교육열 외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3년에 걸쳐서 대구와 대구의 서구 그리고 동구에서 교육봉사단체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교육의 힘을 얻어서 강화되는 수성구 학군을 넘어서 정치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대구와 경북의 보편적인 교육의 질 저하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구 서구에서 경험했던 교육 환경은 많이 열악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학교 교육을 강화시켜보기 위해서 아이비 교육을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구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 투자는 어쩌면은 정치적인 그런 휘발성 이슈들만 못하게 가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빛고속철도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야합 속에서 수조원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예산은 7%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달빛고속철도 예산을 늘린다고 했을 때 263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스트의 예산을 7% 가까이 깎을 때는 과연 누가 소리 높여가지고 대구 경북의 교육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다고 외쳤습니까? 오직 현수막에 치적으로 내걸기 좋은 달빛고속철도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대구의 정치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는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교 간의 교류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가 아닌 다른 국립대학교에 가서 단순한 학점 교류가 아닌 1년 이상씩은 의무 다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들 예전에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세계를 향해 뻗어갈 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대구경북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학생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서울에 유학을 가려고 하고 실제로 떠나고 있습니다. 대구를. 저는 이런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치적인 토론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10년 뒤에는 통계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학령인구가 줄어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학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정치권에서 거론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표 떨어지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만의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내 딸, 아들, 내 손자, 손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대구 경북의 연구와 발전과 창업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은 대구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저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 떨어진 소리 지금까지 대구에서 아무도 안 해왔기 때문에 대구는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막말이 아닙니다. 쓴소리입니다. 누군가는 대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고등학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학교들은 한 학년에 300명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구만 간다 하더라도 2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학교당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입시 전형에 따라서 상당한 불리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데 불리함이 있습니다. 대구 내에서도 이 정도로 갈릴지언데 경상북도 문경을 가면은 한 학년이 17명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과감하게 학교를 통폐합하고 기숙사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출신 졸업생들과 같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표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를 바라보고 가서는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미래를 봐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대구 경북의 당면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를 위해 그래도 소가 희생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대구에 직면한 경북에 닥친 이런 문제들이 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대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대구 경북에 이런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라면 저는 그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 미래이고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꺼낼 때마다, 실험이 할 때마다 모든 논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께서는 대화소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해 왔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과 해병대 지휘부가 알량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버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대이고 어느 것이 소입니까? 저는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수십조의 투자를 약속하고 황금마차를 타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대입니까? 아니면 공장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군위의 산업단지에 그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먼저 챙기는 것이 대입니까? 저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 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태원에서 믿을 수 없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비워놓고 대통령이 오시길 기다리는 모습이 큰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면서 교회를 대관해가지고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는 모습이 큰 정치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가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대의고 어느 것이 소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대구의 선호, 대구의 선택은 앞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한심한 뉴노멀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만약 보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구의 정치가 되고 경북의 정치가 된다면 우리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 여러분, 다시는 소의 편을 들어서 대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여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개정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운 자유와 창의, 다양성과 TV를 틀면 나오는 대세수적이고 권력에 대해 굴종적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대구 정치권의 문화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대구 정치권, 이제는 싹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성공하려면 비만 고양이처럼 살라고 해야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양돌이 정받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면 살아라, 라는 말을 듣던 그 과거를 지금 다시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까지 대구가 경험한 사람을 줄 세우고 동원하는 과거의 정치, 기만 고양이처럼 복지부동을 하면서 공천만을 바라는 후퇴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원간의 소통 속에서 직설적으로 대구가 가진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미래의 정치는 월신, 즉 초승달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기울어가고 어느 것이 처벌을지는 자명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막연하게 대구를 칭송하고 경상북도를 찬양하면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구의 변화를 때로는 간곡하게, 그리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구의 변화가 보수의 정치 변화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길이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보니까 그래도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같이 한번 대구를, 그리고 경북을,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도전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아까는 초승달에서 차오른다고 말했지만은, 우리의 정치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미래의 논제를 꺼내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게 오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초승달과 같은 정치 문화가 보름달이 되어가지고 둥실 떠오르는 날,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눈실 떠오르는 그날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